오늘 참고할 영상은 탬버린즈 제니 광고입니다. 보이지 않는 향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향수의 잠재력을 공간의 변화와 액션에 담은 흥미로운 광고입니다. 향수를 뿌리면 노트가 나뉘어 있어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잔향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향수는 처음 뿌릴 때 인상을 쓸 만큼 별로지만 잔향은 코를 박고 있을 만큼 좋기도 하죠. 기존의 향을 제압하고 후각을 점령해야 비로소 향기가 인식됩니다. 탬버린즈 향수는 위안에서 오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공간에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으로 광고는 시작됩니다. 굉장히 오묘한 느낌의 가구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집 안의 공간은 크게 세 분할로 나뉘어집니다. 첫 공간은 제니님이 등장한 전실입니다. 전실은 본격적인 내부 공간이 시작되기 전에 공간 변화를 완화해주는 곳을 의미합니다. 전실에 놓인 의자가 눈에 띄죠. 맥킨토시의 힐하우스 사다리 의자입니다. 현관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의자를 한번 놓아보세요. 기존과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의자는 1902년 곡선 장식이 강조된 역사주의 시대의 의자입니다. 당시 파격적으로 곡선이 아닌 직선적인 장식으로 만든 것이죠. 머리를 기대는 부분보다 훨씬 더 높은 등받이가 인상적인데 기능을 넘어 장식의 요소로 디자인된 것이죠. 과거를 넘어 소파가 있는 거실로 넘어오면 빈티지 가구와 1980년대 멤피스 그룹의 가구들이 공간의 분위기를 채웁니다. 주인공의 드레스 컬러와 매칭하여 더 인상적인 소파는 피터 기치의 작품입니다. 프로토타입으로만 생산되고 실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 빈티지 제품이라 구하기가 더 어려웠겠네요. 피터 기치는 독특한 모양의 에그체어로 더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1968년에 이렇게 미래적으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니 더 놀랍네요. 당시 세계 디자인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것은 독일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브라운사의 제품들처럼 기능에 충실한 간결한 디자인의 모더니즘이 주류를 이루었죠. 독일식 기능주의는 종전 후 세계를 빠르게 복구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사람들은 미니멀한 것에 슬슬 질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흰 벽에 몰딩이 없는 미니멀 인테리어가 아닌 미드센추리나 레트로가 유행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집안에 흰 벽에 공간이 있다면 알록달록한 색상의 소품을 하나 놓아보세요. 분위기 전환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에토레 소트사스와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은 기능주의의 반기를 들고 다양한 디자인 언어를 표현하는 실험을 이어갑니다. 특히 소트사스는 기능주의의 Less is more 슬로건을 Less is less 간결한 것은 부족하다로 정면 반박하며 디자인 그룹 멤피스를 결성합니다. 단순히 알록달록한 것이 아니라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하는 문화를 만든 것이죠. 이로 인해 디자인사 최초로 포스트모더니즘 운동이 시작됩니다. 광고는 이러한 의미의 가구를 왜 의도적으로 공간에 배치하였을까요? 시대의 흐름을 뒤집는 가구. 크게 보면 젠틀몬스터의 행보가 떠오르기도 하고 다채로운 변화를 통해 단조로운 일상에 새로운 리듬을 부여한다는 향수의 의미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가구는 소트사스의 팔튼 책장입니다. 이 책장으로부터 새로운 디자인 유행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니 더 새롭게 보입니다. 기능주의였다면 책을 몇 권이라도 더 많이 꽂을 수 있는 디자인에 집중하였겠네요. 동일한 디자이너 디자인의 트리탑 램프입니다. 휘어있는 모양이 기능과 전혀 상관없는 장식이죠. 장식품에 가까운 거울도 눈에 들어옵니다. 장난감스럽게 생긴 테이블 램프도 등장하였네요. 패션계의 신화였던 칼 라거펠트를 기억하시나요? 멤피스 그룹의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을 보고 칼 라거펠트는 크게 감명받습니다. 자신의 별장 아파트를 멤피스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꾸미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지루함을 깨고 세 번째 공간으로 넘어갑니다. 여러 모던 디자인 사조가 섞인 차분한 공간으로 급변합니다. 공간을 벽이나 문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장치로 나누었습니다. 향수를 뿌리면 노트 변화가 언제 바뀌었는지 인식할 수가 없죠. 공간의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식과 결을 함께합니다. 바닥은 패턴에서 단색의 카펫으로 알록했던 마감재들은 원톤에 가깝게 변화합니다. 단순한 무채색이 아니라 녹빛이 나는 그레이를 선택했습니다. 향수 노트가 변화하더라도 시그니처인 녹색 드레스가 미세하게 이어지는 것을 의도했을 수도 있겠네요. 창문이 많아서 오히려 채광이 더 들어오는 공간인데도 조도 또한 의도적으로 확 낮춰서
있어서 공간 전환에 극명한 대비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꼭 벽을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공간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면 중문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가구나 카페 타일로 공간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상적인 의자는 발터 그로피우스 디자인의 D51 의자입니다. 앞서 본 멤피스 그룹이 가장 반대로 삼았던 독일 기능주의의 상징 바우하우스, 그곳의 학장인 그로피우스의 의자가 여기서 등장한다는 것은 전환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굉장히 튼튼한 느낌으로 직선들이 단정하고 날카롭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공간을 모두 기능주의로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장식이 많이 가미된 가구들이 보이죠. 테이블은 지오토 스토피노 디자인 제품입니다. 상판을 지지하는 프레임이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뒤편에 마치 해파리 모양을 한 테이블이 보이네요. 로프를 다리 디자인으로 활용하여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최근에 많이 보이는 피피스렐로 조명도 보이네요. 피피스렐로는 이태리어로 박쥐란 뜻인데 그러고 보니 램프의 모양이 박쥐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상하로 높이 조절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처럼 주인공이 매력을 느낀 향이 놓인 곳은 다양한 디자인 사조가 뒤섞인 복합적인 공간으로 귀결이 됩니다. 도대체 어떤 향인지 궁금해지는 것을 보면 흥미로운 광고네요. 잘 기획된 영화나 광고를 보면 배우뿐만 아니라 공간과 가구에도 많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집도 꼭 비싼 가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공간이 아니라 스토리가 담긴 공간이 진짜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라, 젠틀몬스터 브랜드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매장을 방문해보면 기계식 로봇이 있고 탬버린집 매장에는 말이 있습니다. 상식을 깨는 전시의 모습을 통해 참신한 모습을 지속해서 연출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공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공간 꾸미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으로 소통하는 채널 두엘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